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 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연내에 출범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뜯어 고친 것이죠.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또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서 민변 쪽의 변호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그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절차 이런 문제만 계속 따졌고 6개 항목 추미애 장관이 징계 사유로 꼽은 6개가 있었죠.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15일날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언론평가, 일단 공수처 먼저 보시면 언론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 고위공직사회의 정화를 시키는데,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역할보다는 아마 정권을 지키는 정권 옹의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조간에 많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진보 성향의 언론은 이 공수처라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어떤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시각을 먼저 보시죠. 검찰 권력에 대한, 공수처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일단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공수처 출범길 열렸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서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방점을 두고 기사를 썼죠. 다음에 이제 해설 기사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논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일면 톱에서는 야당 거부권 없앤 법안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되자마자 새해에는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또 지시를 내린 거죠. 빨리빨리 후속 조치 취해서 빨리 출범시켜, 이겁니다.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신속 추진, 이렇게 하고 한겨레 신문의 사면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7,000명인데 초기에는 검사 비위에 집중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일면에서 검찰개혁 이야기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그 미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자천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것을 마무리 작업도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7,000명, 초기엔 검사, 당분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위직, 직계, 좀비수까지 포함되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 조직은 인원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해서 65명이 조직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 7,000명을. 그래서 검사 술접대 같은 사건도 대상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정치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통보받은 사건 중에서 선택수사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 판사 3,000여 명에 대한 사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자,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를 했는데, 대다수 언론은 한겨레가 얘기한 그런 역기능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선택적 수사, 공수처의 선택적 수사가 가장 큰 문제죠. 선택적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야당 정치인, 또 마음에 안 드는 검사, 공수처에서 또는 판사, 이런 비위가 포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권, 청와대, 문재인 주변, 또 여당 정치인들, 이와 관련한 비위가 포착되면은 이것을 아예 축소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혹은 아예 묵살을 해버리는, 뒤로 제쳐놔버리는
그런 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장이 그 역할을 하니까,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어제 그 난리통에 법 개정까지 다 해서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공수처장 내주 지명 정권 수사 차단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수사 차단 시작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가 발족을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도 그렇고 어떤 그 혐의를 포착한 것도 그렇고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7천여 명에 대한 비위를 포착을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 공수처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수처장을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난리를 쳤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로 진행되는 월성 원전 등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섰다. 이 속도전에 나선 게 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 통과 직후에 2021년 새해 벽도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말은 후보 추천,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서 빨리 이 월성원전 수사 못하도록 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일보 거여가 밀어붙인 정권의 공수처. 자, 이 한겨레 신문과 제목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한겨레는 검찰 권력 견제 공수처 출범길이 열렸다. 세계일보는 정권의 공수처 거여가 밀어붙였다.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공수처 출범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조선일보나 세계일보가 예상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법안을 강제로 처리하는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야당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국회 통과, 정치적 중립 담보 안돼 비판을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한국경제신문조차도 친정부 공수처장 길 열렸다, 권력수사막을 정권 보위부 떴다, 정권 보위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권력수사를 막을 선택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권력수사를 다 뭉개버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여러 가지 나타날 권력형 비리 의혹, 또 지금까지 드러났던 울산시장 불법 개입 혐의, 라임, 오티머스, 월성원전 전부 다 공수처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공수처법 제정 1년 만에 야당 거부권 무력화, 권력비리 수사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검경의 수사 이첩 요구 가능하다. 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넘겨받은 후 묻어버릴 가능성. 그리고 끝에 한국경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1호 공수처 수사 대상 거론도 있다. 거론도 된다. 몇 달 전에 최강욱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1호가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정권의 미운털 박힌 사람들을 골라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한겨레의 보도처럼 검사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파동 때 추미애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니 전국의 평검사 100%가 전부 다 이게 항의하는 그런 거래에 동참을 했죠. 자, 검사들이 우선 대상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째 대상이 윤석열이겠죠. 최강욱의 예언대로. 윤석열에 관련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 징계 사유에 그런 걸 집어넣었죠. 지금 그게 좀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처가 장모 사건 다시 고발돼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압력을 그 과정에서 행사했다. 무슨 대출을 받고 하는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또 고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아예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견우나 그대로 못을 받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와 윤석열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할 것, 울산 선거와 원전 등 정권 수사, 강제 이첩받아 뭉갤 가능성도,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아내 장모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윤석열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상복을 입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야당 의원들이 어제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그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문재인 주변 수사에 대한 걱정은 덜었겠죠. 윤석열 이렇게 올감해버리면 걱정은 덜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도 쌓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눈에 가시가 윤석열인데 윤석열도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리면 되고, 어제 징계위에서 결론은 어제 못 냈지만 15일날 뭐 충분히 또 윤석열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으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일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만 빼면 다 손에 쥔 거요. 자, 이제 방해가 되는 세력들, 또 인물들은 하나씩 다 제거를 하는데 아직 윤석열만 남아 있습니다. 잠깐 보류를 한 것일 수도 있죠. 어제 신속하게 처리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또 여론도 있고 해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위 15일에 재개,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징계위원과 윤석열 총장 쪽은 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구성 그리고 기피 신청,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이 절차 문제로 기싸움만 벌이다가 해산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린다. 이승윤, 신재철, 정인 채택. 15일에는 만약에 정인들이 다 채택이 됐기 때문에 7명, 이승윤, 신재철까지 다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정인 신문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장이 되겠죠. 9시간 20분 동안 그 총장 징계위 결론을 못 냈다. 9시간 20분 동안 논의를 했지만은 청구권자 추미에 빠지고 외부위원 뭐 불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다. 정인 8명 채택됐다. 2차 심의 정인은 8명 채택됐다. 7명이 아니고 8명이 채택됐습니다. 위원 자격, 징계 절차, 기록, 열람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만 벌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아예 취재도 봉쇄하면서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런 기사들입니다. 자, 15일 윤석열 총장 징계, 수위가 궁금하죠. 지금까지 면직 해임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까지 가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의 이번에 상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꼼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해임까지 가지 않고 정직 6개월 동안 직을 박탈할 것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 때까지 손발을 다 묶고 헛수아비로 만들겠다. 식물로 만들겠다. 이 전략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징계위, 외부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지만은 전부 친정권적인 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총장 만들기. 동아일보 이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해임 땐 차기 총장을 선임을 하지만 6개월 정직 때는 임기 말까지 식물총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죠. 해임해서 바로 후임을 막 임명하는 이 것 하나, 또는 그대로 두면서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6개월 정직을 시켜서. 자, 윤석열 감찰 불응,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렇게 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전망을 한다. 정직 때는 내년 7월까지 자리 지키지만 원전 수사 같은 건 지휘 못한다. 그리고 해임은 물론
정직 6개월도 사실상 퇴진하는 거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꼼수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국민의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할까? 정말 속수무책으로 장식품처럼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되고 윤석열 징계에 나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당도 뭐 개강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지만 어제 어떤 또 새로운 방향을 하나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동아일보 3인 기사를 보시면은 브레이크 없는 거여 폭주에 보수 야권 반문연대로 뭉친다. 보수 야권들이 지금 뭉치기 시작했다. 반문연대. 반문을 교집합을 해서 공통분부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이 비상시국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주호영, 안철수, 이재호 이렇게 포함해서 전부 7인 대표를 두고 이 폭정 종식 그리고 이 주목되는 부분이 문정권 조기 퇴진시킬 것. 조기 퇴진 뭐 탄핵까지 뭐 한번 가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개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호칭도 생략을 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이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또 목리가 나옵니다. 당과 시민 보수단체의 역할은 따로 있다. 또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요즘 야당 내부에서는 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이 좀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이것은 사실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인데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특히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누굴 후보로 낼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한 칼럼이 하나 눈에 띄어서 소개해드리면서 딱풀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회 중앙시평 보수 우파여 헛물 켜지 마시라.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고무된 보수. 서울시장 선거 승리 확정 편향 빠졌다. 대반전기 하는 정권의 카드 얕보고 중도층 민심 얻으면 물거품 된다. 헛물 켜지 마시라.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칼럼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